오늘 TGIT 행복해지는 방송 첫 시간인데요. 그동안 어머니들한테 입시에 대한 얘기, 공부에 대한 얘기,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아이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니면 20대의 청년이 됐든,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는 오늘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음, 저는 살다가 보니까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제가 좀 생각할 때 제가 행복 지수가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 조금씩이라도 좀 나눠드리고 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들의 그 댓글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작은의 행복 지수들을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좀 즐거운 방송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방송하기 전에 제가 그 어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습관이 어머니들이라는 표현이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요즘 어떠세요? 아니면 오늘 어떠셨어요? 하는 일은 다 잘 돼 가나요? 제가 10명이면 10명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온다. 나라 꼴이 뭔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저 나라에서 전쟁이 터져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자,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오늘 별 볼 일 없고 재미없고 그저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루 중에서 안 된 일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침에 눈 뜰 때도 별 문제 없었고 아이 학교 보낼 때도 별 문제 없었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고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는데 어제와 같은 오늘이 얼마나 축복받은 날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살다가 힘들게 되면 꼭 가보는 곳이 제가 있습니다. 큰 병원 응급실이 가잖아요. 거기는 정말 별일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이 오거든요. 오늘 하루가 정말 별일 없었다고 하면 Thanks God it's today. 오늘은 축복받은 날입니다. 신이시여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의 느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훨씬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방송에서는 돈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어떨 때는 옷을 예쁘게 입는 법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여튼 간에 어제보다 내일이 더 좋고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 방송의 그 제목이 Thanks God It's Today입니다. 이 방송을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야, 우리 공부 얘기 말고 좀 더 재밌는 얘기, 더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두 분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라고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했고 처음에는 굉장히 막 당황도 하셨지만 제가 용기를 줘서 그 두 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 경영을 같이 도와주고 있고 수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 신보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성원연구소 컨설턴트 신보라입니다. 이렇게 정규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같이 하자고, TJT 같이 하자고 하셨을 때,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나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것들 질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면 또 있을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정말 주말에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6시간, 7시간, 8시간씩 막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모든 지문을 다 읽으면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듣는 아이들도 힘들어할 것 같고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낭낭한 우리 성우를 제가 뽑아서 우리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읽어주면 제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그 설명하기 직전에 지문을 읽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 김정훈 선생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글 읽어주고 좋은 댓글 읽어주고 어머니들께서 시청자들께서 그 올려준 댓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거나 아니, 고민이 있거나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럴 때 어머니들께 아주 방송에서 좋은 글을 읽어주고 좋은 댓글을 읽어주는 김정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낭낭하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네, 민성원 연구소에서 조교와 이제 목소리를 맡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네, 이제까지는 제가 방송보다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네, 선생님들과 같이 재밌고 행복한 방송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여놓고 봤더니 나이가 참 재밌어요. 요렇게 15살, 또 이렇게 15살 차이 나는데, 그럼 15살 차이면 정원 선생님이 몇 살이에요? 제가 28살입니다. 28살. 신보라 선생님은 3살입니다. 43살. 나이부터 제가 공개하고 시작하나요? 아니 뭐 나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15살 차이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그 저기가 제일 어린 사람이 15살이면 30살이고 내가 45살이고 그렇지 않으니까. 네. 28, 43, 5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제조 연월일로부터 28년 된 제품, 43년 된 제품, 58년 된 제품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이런 나이의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우리의 나이는 과거다. 즉, 28년 동안 살았다. 43년 동안 살았다. 58년 동안 살았다.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앞으로 40년 동안 아주 희망차고 액티브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기 관리 안 하고 막 살면 지금 30살짜리도 40년 동안 정말 희망차고 행복하고 액티브하게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살아온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40년간 우리 모두가 액티브하게 살 거라면 세 명은 어쩌면 동갑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신보라 선생님은 40이 아니고 50, 60, 그다음에 정훈 선생님은 뭐 60, 70을 더 액티브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더 희망이 많은 나이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이를 물어보면 그 살아갈 날을 얘기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 몇 살이세요? 앞으로 저는 40년 동안 아주 액티브하게 살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제가 이제 학부모 강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한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죠. 한 1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의과전문대학원이 대한민국에 딱 자리를 잡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의과대학은 별로 없고 의전을 뽑았는데 그 어떤 학부모가 자기 딸을 대학을 보내려고 제 설명회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거죠. TGIT 얘기를 하고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고 우리가 살아갈 날이 길고 근데 이분은 주말이면은 늘 봉사활동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가 청소를 하고 하는데 자기도 의료봉사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40 초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입시제도를 얘기 듣고 이분이 의전원을 들어갔어요. 그 집 딸은 대학 떨어지고 그 딸은 재수해서 대학을 가고 이 엄마는 재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전원. 바로 의전원을 들어갔어요. 2년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실제로. 근데 이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된 게 아니고요. 아마 한 40 후반이나 50 초반에 의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부터 의료봉사를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의사로서 어려운 분들한테. 자, 이분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삶을 바꾸게 받아들이더라. 삶을 바꾸고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이 방송이 누군가 한두 명에게는
정말 인생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썼는데 그때 이 책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파급력이 있다는 걸 느낀 게 그 책이 이제 학교가 알려주지 않는 세상의 진실이란 이 책인데요. 어, 이 책에 이제 제 이메일이 있는데 그 어떤 20대 후반의 어떤 여성이 그 저한테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해서 그 여행을 떠나는 길에 자동차를 몰고 누군가가 준 이 책에 대한 강연 테이프가 있어서 뭔지 모르고 그냥 음악 테이프인 줄 알고 집어넣는데 누군가 막 떠들더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 얘기,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너무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눈물이 펑펑 나면서 자기 삶이 소중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돌아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 아마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그 책 때문에 당신의 강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아와서 살고 있다. 그랬을 때 아, 누구한테인가 정말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희망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해야지. 그 올드보이 같은 경우 보면 안 좋은 얘기 한번 했다가 완전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졌잖아요. 근데 얘기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안 좋은 얘기는 입에서 안 꺼내기로 해요. 네, 약속해요. 네, 저희 방송은 소장님이 방금 소개해 주신 저서 학교가 알려주지 않은 세상의 진실이라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2009년도에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면은 제가 그 신보라 선생님 나이 때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책을 쓰기는 건 한 네. 2년 정도 걸렸으니까 책을 시작했을 때 비슷한 나이 때 이 책을 출간했고 그때 강연을 했고 들은 사람이 정훈 선생님 나이 또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되는 거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응. 23년도에 쓰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으신가. 2009년도나 23년도나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항상 제가 듣던 말씀이. 그래서 와, 진짜 한결같으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재밌게 좋게 잘 읽었습니다. 네.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숙제 하나 내드리는 게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세요.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의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일 없이 산다. 많은 분들은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는 별일 없이 산다. 그 다음에 그 노래 가사가 있었죠.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별다른 걱정 없다. 근데 그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배운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에 굉장히 집중을 한대요. 좋은 뉴스는 절대 퍼져나가지 않고요. 안 좋은 뉴스는 정말 번개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열등함을 다른 사람의 험담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열등함을 감추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 보면 이 대사가 저한테는 정말 좋았어요. 내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결코 편하게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할 거야. 아마 오늘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자지는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나는 사는 게 즐겁다. 그렇죠. 자, 그 말을 한번 여러분들 그 제 오늘 방송 끝나고요. 내일 그 누군가를 만나서 나는 사는 게 즐겁고 별일 없이 살고 별다른 걱정 없고 정말 좋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을 볼까?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너 왜 그래? 라고 할까? 자, 생각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별일 없이 살고 별다른 걱정 없이 행복해지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6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성공에 대하여, 친구와 인간관계에 대하여, 지식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그리고 태도와 습관에 대하여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참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인생에 대하여라는 챕터에 있는 그 소제목들을 한번 다 봤는데요. 저와 김정은 선생님이 둘 다 동시에 고른 주제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제목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열등하게 할 수 없다. 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그 가드너 교수는 그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보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판단한다? 내가 나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고 생각해야만 내가 못난 거지. 다른 사람이 나보고 못났다고 해봤자 못난 게 아니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하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겨다니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켜줘요. 아마 인터넷에 닉 부이치 치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일어나다 못 일어나고 쓰러지려고 그럴 때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정말 누가 봐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멀쩡한 사람들을 포옹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데도 불행감을 느끼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불쌍해 보이는데 매일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학원에서 제가 행복한 강의를 김주환 교수한테 들었을 때도 김주환 교수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당신이 회복 달성성이 제일 높은 것 같다. 너는 기분이 나쁜 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리 나눠드려도 저한테는 없어지지 않으니 더 많이 나눠드려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한다. 바로 내가 잘났다는 착각과 못났다는 착각이다. 이것은 내가 자주 언급하는 말이다. 지금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 역시 착각이라는 말이다. 즉,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일 수도 있고 동시에 못난 사람일 수도 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셈이다. 누구한텐가 사람들은 그 따뜻한 마음이 있고 희망을 가진 마음이 있고 꿈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간의 세월이 지나면서 재가 쌓여요. 녹이 쓸고 재가 쌓이고 전부 그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내가 언젠가 꿈이 있었는지 희망이 있었는지 행복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재미없이 살아가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한테 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꿈은 줄 수가 없고요.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 있는 꿈이나 희망이나 모든 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쌓여 있거든요. 저는 먼지 털이게 하고 베큐음으로 그거를 싹 쓰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었던 옛날의 열정,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한테 바라거나 자식한테 바라는 그 열정이 나한테도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돈이 되는 일도 괜찮고요. 건강해지는 일도 괜찮고요. 오늘부터 누구한테인가 좀 더 친절해지는 일도 괜찮고요. 안 좋은 습관 하나를 버리는 일도 괜찮아요. 세상은 아주 큰 일을 한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게 해피어잖아요. 조금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빗자루질을 하고 베큐음을 해서 진공청소기를 돌려서 그 먼지를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선생님, 많은 분들이 댓글 쓰셨는데요. 한번 읽어주셔서 오늘 제 이 방송은 혼자 떠들기보다는 함께 소통하면서 가고 싶으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시작할 때 기대된다고, 저도 좋아요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고요.
후쿠가자님께서 아이 픽업 가는 길에 라방 켜고 갑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양한 분들이 신보라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의 어머님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좋네요. 네, 너무 기대된다고 해주고 선생님 수업이 너무 밝고 친절해서 너무 좋아한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네, 런더우버님께서 잘 견딘 오늘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SJ님이 잔기야 별일 없이 산다 이거를 써주셨어요. 오늘 숙제 하나 내줬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방송 끝나고 나면 방송 전에 보지 마시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곰곰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일치 회장도 어릴 때 굉장히 바보 취급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람이 두 가지 착각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착각은 내가 잘났다는 것도 착각인 게 사람이 힘이 세봤자 코끼리보다 힘이 세겠습니까? 사람이 키가 커봤자 기린만큼 크겠어요? 기린이 커봤자 빌딩만큼 크지도 않고 정말 거기서 거긴데 뭐 더 잘났다고 뭐 힘세다고 뭐 돈 많다고 뭐 잘생겼다고 그렇게들 갖고서 부러워하고 나 잘난 척하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자 그런데 이 마음은 있잖아요. 정말 아주 안 좋은 사람의 마음도 있지만 테레사 수녀처럼 아니면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는 누구처럼 어마어마하게 넓은 마음, 세상을 구원하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 아니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아이폰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이번에 백신 같은 경우도 그 부부 의사의 연구가 없었다면 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런 정말 이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결과적으로 누가 정했냐 이거죠. 그 마음을 절대로 남이 정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남이 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너는 못났어, 못났어, 못났어. 그래, 난 못났어. 그러면 내 마음을 누가 정한 거죠? 남이 정한 거죠. 너 못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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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났어. 그러는데 아니야, 잘났어. 이럴 필요 없어요. 씩 웃고 지나가면 돼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거기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공격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성공학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가 짖으면 개하고 싸우지 말고 딴 길로 가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있으면 개가 짖는구나. 그럼 거기다가 같이 짖으면 나도 개가 된다. 개가 짖으면 딴 길로 가라. 그래서 딴 길로 가라.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를 보질 마라. 걔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걔네 엄마도 못 바꿨다. 걔네 엄마도 못 바꾼 거를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죠? 자, 최수정님 오늘 아주 힘든 날이 정말 힘든 하루였네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남편이 암 수술했습니다. 민성호 소장님 목소리 들으며 위안을 받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고 누군가는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로 가죠.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표정이 정말 괴롭지 않은 표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분은 잘 될 거라고 우리 다 함께 박수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잘될 겁니다. 네. 저희 그림을 보시면 벽돌을 쌓는 마기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보면 모르시오.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마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짓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겨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자기 일에 긍정적인 이름을 붙인 두 번째 벽돌공이 자기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밝아진다. 어떤 사람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이 많이 걸으세요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실망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집배원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걷고 있답니다. 나는 걷는 게 너무 지겨워요. 집배원 보고 걸으라니요. 요즘에는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가방을 메고 걸어 다녔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건 일이고 걸으세요. 예,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자, A 집에서 B 집까지 달리자. B 집에서 C 집까지 달리자. D 집에서 F 집까지 달리자. 즉 다시 말하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틀린 건 아니죠. 당신은 일을 낑낑했고 그건 일이 아니고 일을 마치고 한강을 뛰라 이거죠. 이게 진짜 운동이라고 할 텐데 저는 삶 속에서 마음만 딱 바꾸면 자 집배원 할 때 구두 신지 말고 운동화 신고 약간 편안한 옷을 입은 다음에 살짝 조직까지 한번 빨리 걸어가 볼까? 요번에는 계단을 올라가 볼까? 아니면 요번에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볼까? 자 요번에는 스쿼트 자세로 한번 올라가 볼까? 허리를 펴고 올라가 볼까? 자 그렇게 하면 일상 속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나 없나요? 있잖아요. 제가 수업을 들어갈 때 정원 선생님 저하고 수업 같이 하고 계시고 보라 선생님도 저하고 수업 같이 하잖아요. 제가 수업하는 것 같으세요? 노는 것 같으세요? 노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 같습니다. 전 아이들하고 놀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야, 너 내 수업을 듣고 어떻게 네가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알겠지? 야, 그거라니까. 자, 수업 시간 전에 전 설레이거든요. 오늘 하윤이가 내 수업을 듣고 얼마나 좋아질까? 오늘 태연이가 내 수업을 듣고 국어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지? 야, 입시가 바뀌었다는데 이제 애들한테 내가 통합사회를 가르쳐 줘야겠구나. 그러고 나면 얘들 성적이 올라가겠지? 그러고 나면 얘들이 대학을 잘 가겠지? 와, 고맙단 말 하겠지? 야, 그런 거 바라지 않아도 애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만 해도 마치 가수가 혼자서 노래 부르면 즐거울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면 즐거울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보고 즐거워할까요? 자기 노래에 빠져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 거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잘만 생각해 보면 야, 요건 재밌는 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는 거죠. 짜증나는 일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죠. 만약에 그 식당에서 아니면 커피집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 아주 짜증나면서 커피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 커피 진짜 맛있어요. 라고 주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10명이 손님이 오면 선물을 돈 받고 10개 주는 거죠. 자, 좋은 일하고 지도 기쁜데 뭐까지 생겼죠? 돈도 받잖아요. 생겼죠. 이건 내가 기분 좋은 돈 내야 될 판인데 내가 돈도 생기잖아요. 자, 이게 마음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겨운 일인지 재미있는 일인지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얼마 전에 정말 웃기는 그 유튜브 쇼츠가 있었거든요. 네. 그 에버랜드에서 아, 막 노래를 부르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뭐 네, 알죠. 아마존 그 뭐 비가 내려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손님을 맞이할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재밌게 자기 흥겹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4시간을 일했는데 집에 갈 때 피로도는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자, 오늘 TGIT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스가 이츠 투데이 오늘 눈 떠서 지금까지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저는 아까 그 수정님께서 그 암으로 투병 수술을 한 분의 그 병원에서 오는 길에 또 즐거운 희망을 하나 봤잖아요.
아빠 회복실에 계시는 남편분도 여러분이 수정님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다음날 와서 손을 꼭 잡아주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정님 힘드셨겠어요. 잘 되길 기도할게요. 다른 분들도 기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남편분 쾌유빕니다. 아버지께서도 작년에 수술하셨는데 가족들 응원의 힘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예상도 못했던 우리 방송에 또 좋은 점을 찾았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힐링을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저희는 그냥 먼지털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지털이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일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그 강의실 앞에도 붙어 있는 그런 말인데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말을 20번을 반복을 해서 매일 얘기를 하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전에도 뭐 시크릿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그런 강연들에서 얘기가 나오는 자기 암시를 통한 자기 확신 이런 내용이겠죠. 좀 믿어요. 저는 자기 암시를 통한 확신, 이거 정말 믿고요.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 전화 벨소리에 누구라는 느낌이 딱 들 때 그 사람인 경우가 있죠.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호랑이가 제 말하면 올까요? 이런 거는 호랑이가 제 말하면 오는 이런 느낌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온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싫어하거나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전화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생각을 하면 교감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사람들은 미신이다,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에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쿠에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에밀 쿠에가 얘기를 하고 쿠에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를 목소리를 내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하거든요.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계속 해요. 운전할 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쿠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 아픈 사람은 병이 날 거고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성적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얕은 이성으로 그런 게 어딨어 비과학적으로 그렇죠? 안 해요. 그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서 제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동기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동기부여 수학적으로 쿠에의 법칙을 설명해 볼게요. 자, 쿠에의 법칙을 따라 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노력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만약에 쿠에의 법칙이 맞다면 나는 쿠에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죠. 만약에 했는데 노력치가 너무 작거나 돈도 안 들어갔어. 내가 잃을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도를 사람들이 할까 말까 고민하면 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회비용 비슷한 건데 그 일을 하는데 네가 포기하거나 들어가는 돈이 많아? 거의 없어. 그 일이 성공하면 넌 얻는 게 많아? 많아. 그럼 해보는 거야. 만약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들어가야 될 비용이나 그런 게 너무 크다면 심각히 고민해. 왜 네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쿠에의 법칙은 지금까지 쿠에의 법칙을 통해서 쿠에의 법칙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모두가 쿠에의 법칙을 믿고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명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의 삶이 굉장히 개선이 됐대요. 예, 적당해야죠. 예. 100명이면 100명 다 개선이 되었는데 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개선이 안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다 개선이 됐다는 거죠. 이거 하기 전보다 부자가 됐고 하기 전보다 행복감이 늘어났고 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오늘부터 술 먹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모든 면에서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를 30분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안 좋은 일을 하겠냐고. 뭔가 좋은 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좋은 일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주문이 디니의 법칙처럼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었어요.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확히 듣는 한 명이 있죠. 누구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얘기를 해도 딴 사람은 그 소음 때문에 못 듣잖아요. 나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인류 평화.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도둑놈,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자식을 자식. 컨트롤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찌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렇죠? 자식을 컨트롤하려고 그럴 때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나는 모든 면에서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행복은 컨트롤할 수 있는 거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걸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과학적 행복학이에요. 그렇죠? 나름 네. 논리적이지 않나요? 과학적 얘기하셨는데요. 에밀 쿠에가 우리가 흔히 정말 많이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를 얘기한 사람이기도 해요. 에밀 쿠에의 약사였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포도당 알약을 그냥 줬는데 그걸 진짜 약이라고 믿고 개선되었다는 그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네. 최근 제가 경험했던 제 친구 얘기 하잖아요. 어떤 애가 소화가 안 됐는데요. 개버린 먹고 소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개구리.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광고에서 맞다 개버린 계속 이게 진통제인지 모르고 그냥 약선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화제 광고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가스와 명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소화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완벽하게 믿었군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소화가 안 되니까 맞다 개버린 좀 주세요. 그래서 개버린 2알 먹고 소화가 소화가 됐다는 됐다는. 거죠.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사람들은 플라세보 효과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과학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답니다. 네, 저희 댓글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에요. 지금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저는 수학도 못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친구들과 관계도 살짝 멀어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 속상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3년 내 전교 1등을 했고요. 고등학교 3년 내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는요, 반에서 딱 50명 중에 25등 했어요. 그러니까 왜 25등 했냐면 저희는 임원을 6명씩 정도 뽑았거든요. 반장, 부반장, 예, 반장, 부반장, 학습부장 이렇게 해서 부회장. 많이 뽑았는데 그거를 1년에 24명이 임원이 돼요. 어쨌든 간에 좀 많이 해서 전군의 간부와 그래서 24명 임원이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임원을 한 번도 못 해봤답니다. 아, 정말요? 예, 한 번도 못 해봤고요. 오. 저 남들 앞에서 말 잘하고 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의 꿈이 제발 누구 앞에서 얘기 좀 해봐라. 넌 숫기가 없어서. 예, 숫기가 없어서. 자, 운동도 하나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냥 학교 끝나고 나면 공부도 안 했고요. 놀러만 다녔고요. 빈둥빈둥 거렸고요. 정말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결석을 했다면 누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싸움도 안 했고요. 공부도 안 했고요. 운동도 안 했고요. 노래도 안 했고요. 그냥 결석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가 씩씩 웃다가 집에 와서 빈둥빈둥 그랬었거든요. 10대 된 계기가 진짜 예, 그건 뭐 제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6학년,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옆집 사는 형이 우등상을 받은 거였어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나도 우등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한테 인생에 큰 도움을 준 선생님이 조재호 선생님이라고 제 6학년 때 담임이었는데요. 그 선생님한테 3월 달에 찾아가서 선생님 우등상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 우리 반에서 5명을 준대요. 저희 반이 50명이었는데 그때 든 생각은 뭐였냐면 나도 받아야지가 아니었어요. 걔네들은 좋겠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등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 나는 수학 경시대에 무슨 뭐 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용기를 한번 낸 거죠.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선생님이 너는 안 되지 임마 라고 하지 않은 게 저한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성적으로는 지금 거기 해당은 되지 않아. 근데 지금부터 본 모든 시험을 합산을 해서 마지막 시험까지 제일 점수 좋은 사람 5명을 주는 거야. 근데 5학년 건 안 들어가고 6학년 성적만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 근데 내가 지금까지 우등상 6학년 담임을 많이 해봤는데 대체로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받더라. 근데 1년, 2년에 한 번씩은 너처럼 새로 시작한 애가 받기도 해. 한번 해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텐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사람은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 그때 굉장히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졸업할 때 받았다니까요. 나 때문에 한 놈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걔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5학년 학생 뭐 이것저것 안 되는 거 많은 거 있잖아. 이럴 때는 전부 한꺼번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무거나 제일 잘할 만한 거 하나로 시작해.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갑자기 공부 많이 하지 말고 안 돼도 조금씩 시작해. 근데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자, 같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나 따라 하도록 해. 하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혹시 힘들면 포기하고 싶으면 또 이 말도 해. 그게 뭐냐면 남들은 이래서 포기하는구나.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지. 요거 딱 3번만 아주 힘들 때 하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생활이 되니까 안 하다가 하면 자꾸 힘들거든. 하다가 계속하면 하나도 안 힘들단다. 욤욤님께서는 소장님께 컨설팅 받을 때 너무 편하게 의대 갈 수 있다고 하셔서 이게 맞나 싶었지만 알 수 없는 신뢰감에 대치동으로 이사 왔고 착실히 특공대 준비 중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니 소장님의 철학과 긍정 마인드, 행복감이 신뢰가 된 것 같아요. 방송 감사합니다. 진정한 불구님입니다. 그렇죠. TGIT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시작해서 계획으로 한 발짝을 더 나가고 행동으로 결과가 생기는 거죠.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과 계획, 행동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도 이게 동시에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삐걱삐걱 다 거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든다는 벤츠도 고장이 나요. 그렇죠? 우주선도 고장이 나요. 사람의 결심 고장이 납니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고쳐서 가면 돼요. 고장이 난다고 버리지는 마세요. 애플망고님께서는 소장님 평소엔 날카롭게 입시 관련 팩트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는데 오늘도 큰 울림을 주시네요. 사실 제가 잘하는 거는 분석보다는 그 동기부여를 더 잘해요.
독립을 잘하고 이게 저한테 더 큰 탤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이지만 재밌게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 재밌지만 거기서 우리 모두 하나씩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태어난 아이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듯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어쩔 수 없는 과거를 뒤로하고 오늘을 살아간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고 그래서 아침을 맞는 날마다 생일이다. 오늘을 변화시켜야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과거를 뒤로 하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콕 박힙니다. 진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진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과연 기억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거든요. 그 강아지는 매일매일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걔는 기억이 기억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뭐 뱀도 기억이 없고 돼지도 기억이 없고 삼새도 기억이 없고 그래서 머리 나쁘면 세대가리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억 때문에 인간이 발전도 하지만 기억 때문에 안 좋은 기억도 우리는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머리 그렇죠. 때려가지고 무슨 뭐 기억 상실이 걸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은요, 밀봉해서 그냥 서랍에 넣어놓으세요. 구태여 그거를 자꾸 꺼내지 말라는 얘기죠. 꺼내고 안 꺼내고는 내가 의도대로 할 수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물론 저절로 툭툭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데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난다고 하는데 자꾸 너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행복해지려고 그럴 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지 마라고 하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그럼 안 좋은 기억을 안 떠오르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기억이 거기서 사라져요. 그럼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의 험담을 계속하면 나도 험담을 해야만 그 자리에 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험담을 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거기서 험담을 끝내면 되게 쑥스러워져요.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모여 있는데 거기서 걱정거리를 얘기하면 내가 쑥스러워져요. 근데 나도 희망을 얘기하는 순간 주제가 그쪽으로 가면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자, 우리가 친구들하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되게 즐거운 얘기하거나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거나 그럴 때 그 순간만큼은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 근처에 두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좋은 방송 보고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아서 사실 저는 공포 영화 같은 거 안 봐요. 공포 영화도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청룡열차 같은 것도 안 타요. 네. 내가 돈 내고 기분 나쁜 감정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동 속에서 나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더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상 현실에 와보면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사실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 별로 안 좋은 직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찰이나 기자나 아니면 환경단체들,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 모두에게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굉장히 훌륭하신 일을 하는 분들인데 스스로한테는 안 좋은 걸 파고들어야 되고 범죄자와 얘기해야 되고 누군가를 계속 판단해야 되고 그것도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행복감이 많이 올라가기 힘들어서 만약에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더 운동하고 노력하고 음악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가 혼자 있을 때는 안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살인 사람이 앞으로 50년 동안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하고 30살인 사람도 앞으로 50년 동안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두 사람은 동갑내기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 살아온 날들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갈 날들이다. 그렇죠. 우리 세 명 동갑이라니까, 동갑.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태어난 아이가 아, 오늘 네.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저께를 바꿀 수 없고 현실만 바꿀 수 있고, 자,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과거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만 컨트롤할 수 있죠? 지금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감이라는 것은 과거의 행복감 속에서 사는 거는 메모리. 그 메모리 중에서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뭐만 꺼내면 된다? 좋은 것만 꺼내고 안 좋은 건 어떻게 하면 된다? 서랍 밀봉하면 된다. 현재의 행복감은 내가 바로 컨트롤할 수 있죠. 미래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예, 지구가 망하는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걱정을 하시고요. 해가 뜨는 걱정이 아니고 해가 뜨는 기쁨을 누리시고 내일 일어날 것 중에서 걱정거리는 내가 걱정 안 해도 일어나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내일 재밌어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숙면이 될까요? 걱정거리를 갖고 하는 게 숙면이 될까요? 저 가장 이기적으로 사세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남을 못되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제일 편한 쪽으로 사시면 돼요. 즉, 저기 안 좋은 냄새가 있는 곳에는 안 가면 돼요. 가면 되죠. 예. 왜 안 좋은 냄새 풍기냐고 얘기할 거 없고,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들으면 돼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안 좋은 냄새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안 되면 돼요. 그러면 내 근처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 줄 아세요? 향기로운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분이 집에 와서 굉장히 불만을 얘기했대요. 회사에 갔더니 왜 직원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 동사무소 갔는데 너무 불친절해. 식당 갔는데 나한테 막대하지 뭐야?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 세 군데에 동시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 자, 그 사람들의 문제인지 네. 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TGIT Thanks God It's Today 첫 번째 방송을 이제 마무리해 보나요? 예, 그렇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고 같이 했는데요. 그 오늘 첫 방송이라 그래서 우리 PD님들도 제작진분들도 같이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스타일하고는 좀 달라서 분석적이지 않았고 정말 편안하게 가려고 그렇게 했고요. 저희의 이런 방송이 한 분 한 분에게 아니면 누구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삶의 긍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는 불금을 얘기할 때 누구는 오늘의 행복을 얘기하고 누구는 일주일을 보내면서 또 그 월요일을 오는 거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또 월요일이 오는 것도 월요일도 투데이, 화요일도 투데이,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전부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따뜻하고 희망찬 오늘이 온다는 거 그걸 알면서 그 오늘 방송 여러분과 함께 첫 방송 마쳤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 TGIT Thanks God It's Today 방송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방송 통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저희 방송을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좋은 기운이 착착착착 퍼져나가게 TV에서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 할 때 딱 이 시간만큼은 걱정 좀 뒤로 미루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 오늘 소감이 어땠나요? 저는 정말 내일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 얻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훈 선생님은? 저는 사실 입사한 지 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소장님과 함께 수업하면서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실까 하면서 저도 몰래 이렇게 필기를 하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 제가 필기를 하면서 들었고 자, 이거는 저희 PD님께서 갑자기 네? 깜짝 선물로 저희 1회차를 축하하면서 이 꽃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의 대박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행복해지는 거고 이 시간에는 그래도 어머니들 정말 우리 방송 보시는 어머니들이 센스가 있어서 이 시간에 입시제도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이 시간에는 입시제도는 안 물어보기로 해요. 이래요. 입시제도나 교육 얘기는
정규 엄마 학교 때 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행복 얘기하고요. 저 행복 얘기만 할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네.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회사 생활을 잘할 것인가? 네. 뭐 이런 얘기도 할 건데요. 다만 조심할 점은 저의 견해니까 그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저를 비난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점은 따라해 봐야지. 그런 거 한두 개만 하시면 되고. 오늘의 숙제는 뭐라고요? 장기요. 장기와 얼굴들에 나는 별일 없이 산다라는 것을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듣도록 해요. 네.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